네, 안녕하세요. AI 분석을 위한 초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키노트를 진행할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강준범 컨설턴트입니다. 요즘에 올해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달리와 챗 GPT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두 서비스는 방대한 양의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이 학습을 하여서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어떠한 그림을 그려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에 맞는 이미지, 그림을 그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AI 서비스를 바탕으로 얼마 전에는 책도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굉장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AI 분석이 점차 저희의 삶에 녹아들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AI 분석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고 AI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챗 GPT에게 AI 분석 환경에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챗 GPT는 첫 번째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인 컴퓨팅 리소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AI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고성능 AI 분석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와 고성능의 분석 환경, 그리고 분석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AI 분석에서는 어떤 식으로 스토리지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시대에 따른 데이터의 발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에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을 해 나감에 따라서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들이 SNS와 포탈 등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시간성 데이터와 실시간성 데이터와 IoT 센서에서 발생되는 IoT 센서 데이터들까지 시대가 발전을 하고 IT 환경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데이터는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용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량의 데이터들을 처음부터 잘 수집을 하고 잘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좋겠지만 많은 기업에서 발생되는 비즈니스 데이터들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인사이트 도출에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다크 데이터로 전락하고 만다고 가트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수집 도구가 없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없으며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저장소의 코스트 문제를 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은 히다치 벤테라, 저희 회사의 히다치 벤테라의 펜타오라고 하는 ELT 및 MLOps 플랫폼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펜타오의 최초 창시자께서 만들어낸 용어이시고요.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원시 상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분석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지, 결과적으로 저장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발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정형 데이터 기반의 정보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OLTP에서 발생되는 정형 데이터들을 일정한 배치 주기, 거의 1배치 형태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아니면 ODS 영역에 적재를 하고 이 적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트를 생성하여서
BI 리포트를 통해 기업의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였는데요. 이런 정형 데이터 기반의 정보계 시스템은 반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분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는 비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NoSQL-DB와 하둡 클러스터를 통해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그 적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애널리틱 DB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였고요. 추가적으로 기업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파일성 데이터들은 나스와 센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되는, 앞에 보시는 화면이 지금 저희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하둡 기반의 초창기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초창기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가만히 보시다 보면 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해야 되고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는 하둡이나 NoSQL-DB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저장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데이터 중복이나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각각의 데이터들 간의 연관관계의 도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엔지니어, 인프라 담당자 측면에서는 방대하게 증가되는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하둡 데이터 노드 증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추가적으로 하둡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하둡 에코시스템이라고 말하는 이런 다양한 에코시스템 분석 엔진들의 디펜던시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객사에서 좀 더 고성능의 분석 환경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분석 엔진, 분석 도구에 특화된 별도의 저장소가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라 함은 기본적으로 단일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입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원시 상태 그대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놓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분석 엔진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유기적으로 연동을 하여 분석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가 표준이 되고 수립이 될 수 있었던 역할이 가장 컸던 것은 AWS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AWS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미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AWS는 이런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위해서 S3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S3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적재를 해놓고 그 뒤에 분석을 위한 서비스들이 S3 API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S3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동이 되어 분석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이런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수립을 했는데요. 그 결과 분석 도구를 지원을 하는 벤더들이 S3 API를 호환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는 스토리지 벤더사들도 S3 API를 지원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의 데이터 저장소는 S3 컴패터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와 같이 온프레미스에서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적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데이터 레이크 차세대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수립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분석의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 고성능의 분석 환경들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HPC라고 말씀을 드리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리고 일반적인 MPP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나 인메모리 DB보다 더욱더 빠른 GPU DB 환경과 GPU 딥러닝, 이런 식의 고성능 분석을 위한 환경들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1차 저장소라고 말씀드렸던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런 분석 환경과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서 분석 인사이트를 도출하려다 보니 디스크의 성능이, 스토리지의 성능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스토리지의 성능 저하로 인해 이런 고성능 분석 환경의 퍼포먼스를 온전히 다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차세대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유기적으로 연동이 가능한 병렬 파일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병렬 파일 시스템과 그 백단의 콜드 티어 구조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도입이 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고성능의 스토리지가 이런 고성능의 HPC나 GPU AI 분석 환경과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고객의 인사이트 도출에 좀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앞에 보시는 구조가 AI 분석을 위한 차세대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의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는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에는 AI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의 AI 분석 환경을 보다 보면 데이터의 흐름이 인제스트, ETL, 트레인, 밸리데이트, 인포, 아카이브, 이런 일련의 과정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를 하고 클렌징 작업을 거치는지, 클렌징 작업이 완료가 된 데이터가 데이터 셋을 구성을 하여 AI 모델이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이 올바른지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검증이 완료된 모델은 이제 추론에 쓰여야겠죠. 추론이 완료된 모델과 기존의 분석에 사용됐던 데이터들은 비교적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로 아카이브 형태로 별도로 저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의 저장소의 구성을 보게 되면 각각의 수행 도구들, 수집, 학습, 검증, 추론, 저장이라고 하는 다양한 수행 도구들의 특화가 되어 있는 스토리지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공유를 위한 나스 스토리지가 필요할 것이고요. 분석에 관해서는 스몰 파일에 대한 IO에 특화된 스토리지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고성능의 백업과 고성능의 아카이빙을 위해서 밴드위스, 스루풋에 특화된 스토리지를 써야 될 경우도 있겠고요. 비용 효율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데이터는 한 벌밖에 없는데 구간마다 지날 때마다 데이터가 복제가 일어나게 되고 데이터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되는, 이런 데이터 중복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석가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복제되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적인 낭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분석을 위한 차세대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튜닝 없이 높은 IOPS와 스루풋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을 해서 다양한 분석 엔진과 수집 도구들과 유기적인 연동이 가능해야 되고, 무제한에 가까운 확장성과 노드를 증설함에 따른 선형적인 성능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싱글 파일 시스템이야말로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적합한 고성능 스토리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다음은 딥러닝 IO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분석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한 번에 돌리는 게 아니라 미니 배치와 에폭이라고 하는 일정한 데이터 셋을 배치 크기로 나눠서 그룹핑화한 다음에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수행을 한 부분이 있고, 이런 전체 데이터 셋을 몇 번의 반복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 낼 것인가를 하는 부분을 딥러닝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필수적인 딥러닝 프로세스에서는 결과적으로 파일을 읽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산재가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를 찾기 위한 메타데이터의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딥러닝 IO의 특성은 아래 적어놓은 바와 같이 매우 빈번한 스몰 IO의 요청과 파일을 찾기 위한 분산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AI 분석 환경에서는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고 분석에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인 병렬 파일 시스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노드와 저장 공간인 스토리지에 대한 노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초창기에는 성능 저하나 뭔가 이슈가 발생을 찾아내기가 어려우실 건데요. 점차적으로 AI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증가됨에 따라 스토리지에 대한 가용 용량을 늘려야 될 때 많은 고객사들은 스토리지 노드만을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과연 어떤 스토리지 노드에 있는지 메타데이터 노드에게 물어볼 때 스토리지 노드가 너무나 많아서 메타데이터 노드에서 병목 현상, 바틀렉이 발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병렬 파일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가 되고 이런 스토리지의 성능 저하는 곧 분석의 퍼포먼스의 성능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AI HPC 환경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라 함은 노드 증설에 따른 메타데이터 서버도 같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어야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AI 분석이나 딥러닝 분석을 보다 보면 전체 데이터셋을 분석에 매번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데이터들도 핫데이터와 콜드데이터로 분류를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은 하지 않지만 보관은 해야 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콜드데이터는 티어 영역, 비교적 비용 효율적인 콜드 티어 영역으로 아카이브하여 별도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원화된 저장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분석가가 해당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요청이 들어올 때 인프라 담당자 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버넌스 포털을 통해서 이 콜드 데이터를 핫 데이터 영역으로 다시 리스토어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요청은 적게는 수분, 많게는 며칠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의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성능의 분석을 지원하는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의 필수 요건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성능의 핫티어와 비용 효율적인 콜드 티어가 유니파이드 네임스페이스 구조로 오토 티어링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손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분석가는 데이터가 콜드 티어에 있는지 핫 티어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석가가 스토리지에게 특정 데이터를 액세스하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 스토리지에서 자동으로 콜드 티어에 있는 데이터가 핫 티어로 리스토어가 되고 일정 폴리시에 의해서 핫 티어에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콜드 티어로 오토 티어링이 되는 이런 일련의 구조를 가진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여야말로 AI 분석에 특화된 최적의 저장소의 요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이 어떤 분석 도구를 사용을 하든지 어떤 수집 도구를 사용하는지 그것이 스토리지가 지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스토리지는 다양한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고객사가 어떤 도구를 도입하여 환경을 구성을 하든지 유기적으로 다양한 멀티 프로토콜을 통해 그 분석 도구와 연동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같은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적어놓은 이 네 가지의 멀티 프로토콜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속의 네트워크 패킷 처리를 위해서 DPDK라고 하는 네트워크 패킷 처리 기술을 통한 그 파식스 방식의 마운트 방식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ETL 도구나 아니면 전처리 도구들은 NFS나 SMB 그리고 S3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GPU 분석에서는 GPU의 메모리에 다이렉트로 스토리지가 액세스를 하여 데이터를 리드하고 라이트를 할 수 있는 GDS 프로토콜을 지원을 해야 GPU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요즘에 다수의 분석가 환경을 보다 보면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다수의 분석가에게 데이터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CSI를 지원을 해야지만 현존하는 모든 분석 환경에 적합한 스토리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에 미래에는 어떤 프로토콜이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분석 도구나 분석 방법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다양한 분석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이 되고 멀티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 있는 스토리지 벤더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최적의
AI 분석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앞까지 설명을 드렸던 병렬 파일 시스템, 이 구조는 다수의 노드들이 묶여져서 클러스터 구조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프라 담당자 측면에서는 작게는 수십 대, 많게는 수백 대, 수천 대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를 관리를 하려는 되게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병렬 파일 시스템은 하드웨어 구성이나 장애 모니터링, 리소스 사용률, 데이터에 대한 현재 실시간 처리량, 스토리지 전체 성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간단 명료한 CLI 명령과 GUI 기반의 관리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의 글로벌 기업에서는 지금 좌측에 보시는 화면이 에즈이즈 아키텍처인데요.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지는 비즈니스 데이터들을 고성능 NAS 스토리지에 1차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1차 저장된 NAS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고성능 분석을 위해서 HPC 클러스터에 적합한 HPC-용 전용 병렬 파일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카피를 하게 되고요. 이 카피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HPC 클러스터가 분석이 완료되게 되면 분석 결과를 다시 고성능 NAS로 카피를 하게 되고 고성능 NAS에 있는 데이터들,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 카피와 마이그레이션 작업으로 데이터 레이크 영역으로 저장을 하는 이런 일련의 복잡한 인프라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에즈이즈의 인프라 구성에서 고객사에서는 데이터 중복 및 사일로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문제점과 더불어서 스토리지 용량에 대한 리소스 낭비가 너무 엄청나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저희가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는 1페타바이트밖에 없는데 데이터가 복제 또 백업을 위해서 이런 아카이브 용도로 또 복제 이러다 보니 수십 페타 정도에 해당하는 용도로 데이터가 뻥튀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가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NAS 스토리지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HPC 병렬 파일 스토리지로 카피를 해야 되는 이 카피되는 시간 동안 분석가는 시간의 낭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를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HCSF라고 하는 고성능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 구조로 변경을 하고 나서 기업에서는 이제 데이터 중복 및 사일로를 제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시스템으로도 축소 통합되어서 전체적인 인프라 관리와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75% 정도 절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분석가 관점에서는 바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 데이터로 전환되는 소요 시간이 95% 이상 단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고객사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AI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좀 더 손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있다라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로컬 대형 제조사에 대한 사례입니다. 로컬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사에 있는 데이터 분석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하둡 기반, 아까 데이터 레이크 설명을 드렸을 때 초창기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가 하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둡 기반의 데이터 분석 체계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장되는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나 방대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 분석 인사이트를 도출하려다 보니 하둡의 에코시스템 노드가 200대 이상 필요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너무나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환경이 되게 되어서 고객사에서는 이런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 환경을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뜯어 고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분석 엔진을 GPU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도입을 하고 통합 데이터 레이크에 HCSF라고 말씀드리는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런 실시간성 데이터나 이미지 비정형 데이터들을 전부 다 1차적으로 저장을 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들을 뒷단의 데이터 분석 관리 인프라가 연동되어서 AI 분석을 진행을 하는 차세대 전사 데이터 분석 체계의 통합 저장소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연결된 부분은 NFS와 삼바, SMB라고 하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S3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분석을 위해서는 파식스 방식의 그 클라이언트 마운트 방식으로 지금 고성능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HPC 환경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 레이크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이런 데이터 레이크의 AI 분석 환경에 적합한 어떤 특성을 가진 스토리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HCSF, 히다치 컨텐츠 소프트웨어 for 파일이라고 하는 제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HCSF 제품은 첫 번째, 슈퍼컴퓨터 HPC를 위한 고성능 병렬 분산 스토리지입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테스트인 IO500이라고 하는 테스트에서 2019년도에 1위를 한 제품이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AI, 머신러닝과 같이 굉장히 많은 IO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보니 저장하는 블록 사이즈가 있는데 그 블록 사이즈가 저희는 4K 블록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4K 블록 사이즈로 되어 있고 네트워크 패킷 처리 기술이나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높은 처리량과 높은 IOPS, 매우 짧은 레이턴시를 동시에 보장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을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토 티어링이라고 말씀드리는 뒷단에 콜드 티어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붙임으로 인해서 정책 기반으로 별도 솔루션 없이 성능 영향 없이 분석가가 원할 때 원하는 데이터가 리스토어 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MSA 기반의 아키텍처, 내부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어서 노드를 증설하실 때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시고 기존에 있었던 클러스터에 클러스터 멤버로 추가만 하시면 노드 확장이 끝나게 됩니다. 노드 확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MSA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 노드 증설에 따른 메타데이터 서버도 같이 증설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드가 점차적으로 증가된다고 해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고성능 네트워크까지 한 번의 고객사의 스토리지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원 벤더가 최적의 데이터 레이크 저장소를 제공해드리고 다양한 레퍼런스와 기술력을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해드린다라는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분석을 위한 초고성능 데이터 레이크에서 고성능 저장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는데요.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AI 분석을 위한 초고성능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해 5가지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능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SDDC,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UCP HCI 인프라를 저희는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비용 효율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HCP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를 어디에서 수집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클렌징하고 변환을 할지에 대한 솔루션인 ETL, ELT 및 MLOps 플랫폼인 펜타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GPU 기반의 고성능 분석 환경인 HPC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소개해드린 HCSF라고 하는 고성능 병렬 분산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이런 라인업을 기반으로 저희는 DX 센터라는 것을 구축을 해놓고 많은 고객분들과 고객사 환경에 대한 컨설팅과 같은 미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분석을 위한 환경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방문하시어 저희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